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노상원 계엄 수첩에는요, 정치인에 대한 뭐 사살, 그리고 수거 대상 표현도 있고, 북한 북방 한계선이죠. NLL에 대해서 북의 공격 유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 내란을 넘어서 북한을 자극해서 자신의 정권이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이 나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서류도 받지 않고요,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변호사님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모습, 그리고 이에 또 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또 한덕수 권한 총리까지 과연 이게 맞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동조를 하는 건지, 전쟁 얘기까지 나왔는데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이 얘기 비롯해서 많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자, 12.3 내란 관련해서 정황들이 계속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퍼즐이 맞춰지는 단계인데 관련해서 남은 퍼즐이 뭔지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도균입니다. 네. 자, 전직 수방사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12.3 내란 또 계엄 사태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네. 이 비상 계엄 사태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네. 아니, 군 생활을 한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하여튼 분노가 생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금. 네.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계엄 예. 수첩이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북방 한계선에서 NLL 북의 공격 유도 이 메모가 발견됐는데 예. 이른바 이거를 좀 북풍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예. 아마 이 내란 속의 그 윤석열과 김용현은 아마 최초에 네. 북풍과 연계시켜서 비상계엄 사태를 끌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아마 아시는 것처럼 그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를 포함한 네. 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수차례 시켰다든지 음흠. 또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준비를 하고 뭐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강화하는 등 하여튼 북풍과 연계된 그런 대북 위협 조치들을 꾸준히 한 것들을 보면 네. 요게 비상계엄 사태를 북풍과 연계시키려고 했는데 네. 북한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거죠. 북한이 만약에 이 자극에 말려들었다면 국지전이나 전쟁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아하. 네, 아마 이 저 접경 지역 일대에서는 네. 국지전, 그러니까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이 발생해서 네. 그 상황이 어디로 번질지 음흠. 정말 아찔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걸 빌미로 네. 아마 비상계엄 사태를 끌고 갔을 것입니다. 아. 그 내용들을 우리 노상원이 꾸준히 김용현에게 네. 조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북한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들어서 비상계엄 예. 또 내란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첩에 보니까 국회 봉쇄도 있고요. 예, 예. 사살이 있어요. 사살.
예. 또 판사, 정치인, 수거 대상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런 표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비상계엄 사태가 그 해제되지 못하도록 끌고 갔어야 되고 예. 또 이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얄팍한 그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체포 구금하고 또 주요 지기자들에 대한 그 어떤 체포 구금 행위를 벌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통상 이게 군대 용어입니까? 수거 대상, 사람을 수거 대상으로 쓰고 뭐 사살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까? 사살은 당연히 뭐 우리가 전투를 대상으로 할 때 쓸 수 있는데 수거 대상이라는 야, 것은 이거 쓰레기가 수거 대상 아닙니까? 네, 그럼요. 군사 용어로 그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아하,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용어를 썼다라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 노상원 이 네. 수사 2단을 또 사조직으로 운영하려는 정황도 있었는데 수사 2단 이 조직은 뭡니까? 이 경찰이 확보한 그 문건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뭐 수사 2단을 만들어서 60여 명 규모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네. 뭐 정보사령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들로 했다는데 아마 이제 이 조직의 첫 번째 임무를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하고 아하. 그 선관위 직원들 예. 구금 체포하는 뭐 그런 임무를 줬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한 행태죠. 이게 예. 사실은 이런 조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만든 거잖아요. 당연하죠. 수사 예. 2단 이래가지고 요 예. 선관위 부정선거 이렇게 만들어내서라도 해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네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전역한 지도 오래됐고 불명예 예. 전역을 했는데 전 사령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간인 신분에서 현역 군인들한테 지시를 하고 막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아주 불가능한 일을 예. 지금 저 얼토당토하게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이 김용현이라는 이 국방장관이라는 자를 뒷배로 해서 네. 진급에 목매 있는 우리 그 군 후배들의 정서를 악용하다 보니까 네. 이 민간인 그것도 그 불명예 전역한 자의 이 언행에 우리 그 현역들이 말려 들어가는 이런 추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예. 이 사람 노상원이 말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또 혹시 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령관님?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아마 그 김용현과 가깝게 지냈던 아하. 그 예비역들 음. 예비역들이 아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충분히 이번 그 비상사태 이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네. 그 동조했을 가능성을 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저 뭐 개인적 질문이기도 한데 저도 군대 생활 뭐 제가 법무장교에서 오래 했었는데 예,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예. 제가 아는 장군 출신 중에 보살이 되거나 이렇게 무속하시는 분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혹시 사령관님 있습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전역하고 이제 장군인데 예. 보살이 돼가지고 무속을 하시는 분, 뭐 무속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명색이 사관학교를 나와서 네. 평생 군대 생활하면서 장군까지 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는 걸 보면서 우리 장병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볼까? 네. 그게 그게 더 부담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또 예. 충격적인 게 이번에 이 내란에 전차 장갑차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좀 드러났어요. 특히 네. 파주에는 2기갑 여단, 93의 여단장을 정말 휴가까지 내게 만들고 정보사에서 대기시켰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충격적입니다. 당연하죠. 네. 아주 한심한 행태입니다. 이기갑 여단이라는 것이 과거 6.25 때 북한이 전차를 앞세워서 그 들어온 주력 축선이 일본 축선입니다. 네, 문산 그쪽이죠. 그렇죠. 파주 문산. 예,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기갑 여단을 그 일본 축선상에 배치한 정말 핵심 부대인데 네. 아니 이 부대의 지휘관이 그것도 그 내란 동조자 노상원의 동조해서 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네. 그런 참담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상관한테 보고를 안 하고 휴가가 가능합니까? 기갑여단장 위에 뭐 군단장이나 뭐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예. 내란에 동조한 행위가 예.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그 판교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전차 출동하라 뭐 참모장이나 이 밑에 지시를 내렸으면 전차가 출동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않을까 벌어질 수 생각도. 있었죠. 아하. 이 이기감 여단은 45년 전 네. 12.12 사태 때도 서울 지역에 맞습니다. 출동한 그 부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했다. 전차가 와서 포 몇 발만 쏘면 군중들이 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심각하죠. 심각한 일이 생겼을 수도 이 있었다. 전차 장갑차가 네. 서울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 사회 대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삼의 여단장 수사 2단장이 되려고 했다. 이게 여단장한테 수사를 맡긴다.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구삼회가 그러니까 수사 이 2단장? 노상원이 예. 자신과 과거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음흠. 이 인원을 네. 호소해서 임무 수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진급에 목매인 이 장성이 음흠. 그 진급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뭐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니 근데 생각해봅니다. 구삼의 여단장 준장이잖아요. 준장이면 모를 만큼 준장이죠. 올랐던 거 아닙니까? 올날 만큼 올랐죠. 더 근데 오르고 싶어서. 동기생들은 그럼요. 동기생들은 다 사단장 나가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노상원이 예. 자기와 인연을 맺은 인원을 포섭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그 악용한 거죠. 예. 자, 노상원도 있다면 지금 또 주목되는 사람이 문상호 정보 사령관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블랙요원 그 명단 유출로 직무가 배제됐다가 예, 그때 예. 결정은 신원식 전 장관이 내린 건데 김용현 그렇죠. 장관이 취임하면서 그 결정이 뒤집어졌어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문상호 사령관 직무 배제 조치 또 이걸 중단시키는 거하고 계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문상호를 아마 유임시키는 조건으로 계엄의 핵심 동조자 역할을 맡겼을 겁니다. 아하. 특히 그 문상호는 노상원과 네. 또 과거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인원이기 때문에 네. 아마 노상원이 김용현을 작용해서 네. 문상호를 위험시키고 계엄의 핵심 동조자로 예. 아마 활용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김용현 장관이 문상호의 직무 배제를 해제시켜줬고 HID 요원 소집 같은 것들을 문상호 사령관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현 장관하고 문사령관하고 두 사람 관계가 상당히 친밀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무연이 두텁고 그리고 과거부터 노상훈과 문상호의 이 커넥션은 네. 다른 인원들의 그 전원에 의하면 매우 깊었던 걸로 아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네. 이 정보사령관 하는 문상호를 계엄에 끌어들이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정보사가 계엄의 중심에서 동조 역할을 하는 동조 세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정보사가 큰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그 역할 중에 HID를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특히 소요 내란 사태를 좀 만들어서 외부적 계엄 상황이 안 된다면 내부적 계엄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아마 수사 2단이라고 그 HID 인원까지 포함한 그 병력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네. 아마 첫 번째 임무는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하고 선관위 주요 지휘자들 구금 체포하는 것. 예. 그리고 그 후에 아마 2차, 3차 임무로 그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네. 우리 소요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음흠. 그런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하. 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예. 네. 자, 결국 뭐 지금 HID 이용해서 소요 사태까지 그래서 계엄 상황을 쭉 유지하려고 하고 또 이 국회의원들 만약에 구금만 해놓으면 국회의원에 의해서 계엄 해제는 불가능한 한 거니까 시작은 그렇죠. 부정선거지만 유지 자체는 소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계엄 상황이 계속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그럼요. 했을 것이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런 계엄을 이렇게 짰다라는 건데 어제 보던가요? 보면 윤석열 그 계엄 얘기를 했을 때 당시 신원식 장관이었는데 상당히 그걸 반대를 해가지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하고 싸우기도 했다. 은성을 높이면서 또 네. 그 이후에 결국은 신원식 장관은 경질되고 안보실장을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원식 그 안보실장은 이 계엄 내란 사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지 왜냐하면, 예. 그 뭐 조직 내부에 네. 조직 구성원 간에 뭐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음흠. 결과론적으로는 내란 숙의 윤석열의 핵심적인 동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다. 예. 네. 그럼요. 아마 그 과정상에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 결과론적으로 신원식과 김용현의 동조하에 음흠. 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숙의 윤석열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음흠. 아마 누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뜻을 네. 들었느냐 안 받들었느냐 음흠. 받들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로 이렇게 그 볼 때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김용현이 자기의 뜻을 더 행동적으로 그 뒷받침할 수 있었다. 뭐 이 정도지. 예. 그 두 사람의 그 차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예. 군인들은 많이 구속이 됐습니다. 사령관들하고 예. 직접 개입했던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도 구속이 됐고요. 예, 그랬죠. 민간인들 특히 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내각에 예. 있는 사람들이나 이건 김용현 말고는 아무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군인만 이게 했을까요, 지금 진짜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뭐냐면, 심각하다. 예. 예. 12.3 친이 구태타가 벌써 그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렇죠. 오늘 24일이니까 21일째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수사 체포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예를 들면 청와대 안보실에 방금 언급한 신원식 네. 또 그 밑에 그 인성한 NSC 2차장 네. 국방비서관 뭐 이런 인원들 대통령실에 있는 인원들이 전부 계엄 대책회의에 다 참가했던 아, 인원들. 그러면 왜 구속 안 이 시킵니까? 인원들이 그렇지 예. 이 인원들이 문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정상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증거인멸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아니,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예. 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식별되고도 남는 인원들이 네. 전혀 지금 저 수사를 받거나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예.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아마 국민들이 이해 네. 못할 겁니다. 예. 군인들만 지금 서로 자백해서 긴급 체포 구속되고 지금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 군인만 썼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당연하죠. 자기 네. 손발을 안 쓰고 군인 쓸 일이 말이 됩니까? 그럼요. 그런데 네. 이거를 감놔두는 게 지금 그러면 증거인멸하고 다 조작할 거 아닙니까? 하도 그런 거 그게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이야. 빠른 시간 내에 예.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우선 네. 직무를 배제시켜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네. 계엄에 동조했다는 그 내용들이 확인되는 대로 네. 그 인원들은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게 지금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조치입니다. 직무 배제뿐만 아니고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위원장님, 우리 사령관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뭐 못 밝힌 내용이라든지 수사가 좀 더 돼야 되는 부분, 또 더 드러나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동조한 인원들 중에 네. 아직도 그 수사를 받거나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원들
빠른 시간 내에 음흠. 수사하고 직무 배제시켜야 되고요. 네. 그 인원들 중에서는 지금 청와대 안보실, 방금 얘기한 안보실뿐이 아니라 국방부 합참에도 그런 인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합참에도 있다. 예. 그럼요. 국방부 합참에도. 왜냐면 그날 정보사에 네. 그 모인 인원들 중에는 구삼의 장군뿐이 아니라 음흠.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하던 방정환 그 장군도 현장에 있었어요. 아, 이 그왜 인원은- 그 사람 안 잡아넣습니까? 그럼요. 이 인원은 김용현이 가장 그 신뢰하는 그런 측근 인원이고 이 인원과 함께 그 상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국방부 정책실장, 정책기획관. 당연히 김용현이 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정책실이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당연히 개입이 그런 됐을 상황. 건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북풍과 관련돼서도 음흠. 지금 수개월 동안 북풍과 관련된 조치들이 네.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조치에 관여한 인원들, 음흠. 합참의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그리고 지작사령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 지작사령관 강호필 장군을 비롯한 이 인원들에 대한 음흠. 수사가 병행되어야지 네.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 반헌법적 내란 행위의 퍼즐들이 네. 사실은 맞춰지고 이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알겠습니다. 예예. 예, 빨리 좀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이 소환 조사 이것도 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구속이든지 빨리 해야죠. 수사하고 체포시켜야죠. 예, 체포해야 당연히.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령관님. 예. 속상합니다, 진짜로. 그렇지만 속상한 만큼 더 진실을 밝혀내가지고 엄단해야 됩니다. 내란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십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시킨다고 합니까? 어때 군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절대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정치 현안 풀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신인규 변호사, 항의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얘기 나누는 중에 좀 수방 사령관 하시던 김도균 전 장군하고 금방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좀 의문 났던 게 군인들만 쫙 잡혀가고 군인들만 했겠어요? 제 생각에 군인들만 했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 바로 옆에 윤석열 바로 옆에 손발들이 있는데 손발들한테 안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왜 이거를 군인들 딱 그 야전의 군인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만 붙잡혀 간 상황 같아서 수사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군 쪽만 네. 이제 수사가 집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의심스러운 것은 대통령실에 있는 그 안보실 라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 라인 내지는 정부에 있는 국무위원들. 그러니까요. 물론 뭐 소환 조사를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한 명도 지금 구속된 사람이 정부 없어요. 내각 쪽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강화된 신속한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철저하게 좀 약간이라도 문제가 되면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적 아니겠습니까? 외환죄까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 막 총 쏴가지고 전쟁 나도 상관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걸 왜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뭔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만 지금 잡혀가니까 그렇죠. 겉으로 그냥 양복 입고 그냥 예. 얼핏 지나가다 봤을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볼 사람들이 사실 이런 짓 같이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을 계속 경고하고 다니는 이유가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내란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다 잡아넣어야 됩니다. 제가 결국에는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면 네.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 악마화 이건 뭐 다들 아실 테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농민 악마화 하려다가 남태령 대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심지어 경찰이 그걸 다 농민들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다가 그거에 열받은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거리로 나간 거고 밤새서 거기 거리 지켰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그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런 사람들도 다 내란의 지금 공범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연예인 악마화. 지금 용기 내서 연예인들. 소신 발언한 연예인들 잡혀 아이유. 찍혀가지고 예. 아이유 뭐 무슨 CIA에 신고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던데 심지어 이성환 씨는 구미시 측에서 멋대로 그냥 콘서트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이후로 이제 그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런 악마화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함을 계속 키워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관련자들 저 헤드들부터 싹 다 잡아가야 됩니다. 싹 다 잡아가면 이런 악마화라든지 이런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아니 뭐 재판 이거 다 법적 책임 다 응하겠다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을 금방 드러났어요. 아니 서류를 자꾸 안 받고 그러다가 헌법 재판 안 받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아니 27일 날 너 서류 받은 걸로 보고 27일 날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네. 이제 발송송달로 이제 간주를 해서 이제 내란 수계 윤석열의 수치인 불명이라는 이제 송달 거부와 무관하게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담긴 네.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본인의 과거 검찰로서 공무원으로서 살아왔던 자기 부정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거의 올바른 판단력을 못 하고 있구나. 역시 내란 DNA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지금 이성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 이런 네.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수치인 불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치인이 분명한 것 같아요. 주치인이다. 술 챘다. 저는 지금 술 먹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저 서류 송달도 못 받고. 웃기지만 뉴스 다 나오잖아요. 언제 나오라고. 뭘 자꾸 저는 이런 것도 웃긴 거예요. 법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막 변호사로서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다 나오잖아요. 27일 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상당히 양심이 불량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인간입니까 이게. 태도가 나쁘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더 엄정한 판단으로 윤석열에게 더 불리한 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인간입니까? 아니 법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면서요. 책임질 거 지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법치주의 타령하고 자유민주주의란 말도 사실 되게 뭐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가 그걸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전부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임 씌워놓고 자기가 했던 말들 고스란히 자기가 다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더 이상 타협의 여지도 없고요.
지금 특히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게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 심리 전담반이 움직이는 거랑 별개로 일반 그 네티즌들이 또 그런 얘기들 하는 것도 싹 다 캡처해 두고 모아둬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가 계속 저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네티즌들도 막 그 비싼 사람들 글 쓰고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외환 이런 행동들을. 그래서 빨리 좀 조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변호인이 이렇게 미구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을 못 구했다. 예. 그러면은 뭐 모든 절차에서 면제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모든 범죄자가요 다 변호인 선임 안 해버리고 소환도 거부하고 네. 계속 그냥 절차 지연시켜가지고 수사를 마비시키고 사실상 방해하는 그렇죠. 이런 절차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사기관이 왜 윤석열의 소환 거부, 뻔히 예상되는 소환 거부에 대해서 왜 시간만 주고 왜 증거인멸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사실 탄핵 심판,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대해 가지고는 국선 대리인 규정이 명문으로 있진 않지만 준용 규정에 따라 가지고 뭐 결국 변호인 선임 안 한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 대줘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건 충분히 절차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이의 전략 자체가 무슨 뭐 변호인 성실한 변호인 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본인의 재판을 막아줄 사실상의 석동현 같은 약간 사짜 느낌이 많이 나는 내지는 비선식의 엉뚱한 소리하는 변호사 구하다 보니까 변호인을 못 구하고 그걸로써 지금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아까 뭐 양심 얘기도 하셨고 인간이냐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참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온갖 범죄의 끝판왕까지 저지른 인간이 최소한의 뉘우침과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도 없는 태도를 저렇게 보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인 정말 뭐랄까요? 그냥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럴까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의 마음이 좀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에 말씀 다 동의하고 그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찐 보수주의자들 그 이런 분들이 지금 더 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보수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거리를 저질러? 이건 보수의 정말 뭐 책으로도 쓰셨지만 보수의 종말에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쉴드 친다는 저 내란의 힘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앞장서서 비판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쭉 온라인상의 이런 여론 흐름들을 보면 야 신인규 저 민주당 가려 저런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 공격할 때도 아하. 아니 아이유 실망했다. 예. 아니 그 박은식이라는 전 국힘 비대위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쏟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유 정치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수 진보 여야 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민주당 편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이란 내란 수개범과 그 공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프레임 장난질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프레임 장난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도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한덕수도 그렇고 윤석열이 계속 구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저는 황희두 이사님께서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윤석열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동일한 비난을 저는 가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 문제되는 게 내란 아닙니까? 네. 내란에 대해서 왜 토론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내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이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고령에 진짜 써있던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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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단을 지금 내란 수괴와 내란범들 일동들에게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처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법 절차도 존중하지 않아요. 사법 절차로 평생을 밥 벌어먹었던 인간들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는 자기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전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입만 떼면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를 더 이상 놔둘 이유가 없는데 네. 놔두고 있고 또 거길 편들고 있고 또 정치 선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거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에 저는 매우 이거는 너무나도 큰 해악이다. 저는 이번 차제에 네. 이런 세력들의 준동을 저는 아주 엄격하게 맞습니다. 엄단하고 맞습니다. 이번에 끊어내지 않으면요, 전 이 해악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저는 상상을 초월한다. 누구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여차하면 북한 자극해서 아니면 또 여차하면 또 국회의원 체포해가지고 내가 좀 왕이에요 왕? 조선시대입니까? 아 조선시대도
계엄은 근데 안 하죠. 조선시대에도 저런 양심 없는 인간은 없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지금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명확하게 딱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대상을 놓고 봅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제 공화국의 적이냐 아니냐. 네. 지금 이거 명백하게 윤석열과 내란 수계범 그 공범들은 공화국의 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공론장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공론장의 적은 대표적으로 이준석 씨요. 또 이준석 얘기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준석 씨 지금 딱 탄핵 가결되자마자 BBC 나가가지고 무슨 언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대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온라인 공론장을 이상하게 더럽히고 있습니다. 막 양비론으로 가게 만들고 네. 그리고 오프라인엔 또 정강훈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공론장의 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공화국의 적과 공론장의 적 이들에 대해서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이걸 처단할 거냐 요 둘 중 하나밖에 없지 무슨 뭐 보수 진보 여야를 나누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그 윤석열 얘기 좀 더 해보면 수사보다는 뭐 탄핵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글쎄 두 개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선두를 따질 필요가 있나 무슨 생각을 갖고 하는 얘기인지 그냥 막 던지는 얘기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끝까지 자기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 처벌 지연시키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가 범한 죄가 내란죄거든요. 내란죄는 형사처벌의 끝판왕이에요. 심지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헌법상의 특권에도 포함이 안 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범죄입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민족에 대한 반역이고 국민들에 대한 뒤통수 반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죄 저지르면 바로 체포 구속시켜가지고 처벌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죄를 저지르는 장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뭐 탄핵이 먼저니까 수사는 지연돼야 된다. 그 자기 주장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게 더 국민들한테는 염치 없는 짓이고 지금 해야 될 일은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 이거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네. 형사 절차는 형사 절차대로 벌을 주는 거니까 그대로 갑니다. 원트랙이고 또 하나의 투트랙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 심판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인데 징계 재판이에요. 네. 잘못한 사람 이거는 벌 주는 게 아니라 징계. 파면시키는 거죠. 파면. 너 직을 그치 뺏는 가지 겁니다. 마라. 직을 뺏는 거라서 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같이 가야 돼야 되고 된다. 둘 다 신속하게 돼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 따지면서 대통령의 방패막을 가지고 뭔가를 좀 더 이어가 보겠다. 저는 뭐 굉장한 망상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것도 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것도 보도가 뭐 본인들이 의도해서 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답답하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건 어떤 뭡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살인마들도 네. 아니 사람 몇 명 죽였다고 날 이렇게까지 몰아가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기사들 보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정보사 그쪽에서 수첩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데 뭐 아니 뭐 사살이라는 사살 표현이 나와요, 나오고 사살. 무슨 뭐 정치인 언론인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심지어 선관위 30명 구체적으로 저렇게 잡겠다고 네. 뭐 복면에 케이블 타이 얘기까지 나와서 뭐 비연벙커로 끌고 가겠다. 거기에 야구방망이 얘기는 또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기사들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맨날 그 새벽에 막 속보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고 그거 보다가 지난 주말에 그래서 남태령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윤석열 그 옹호하는 내란의 짐은 더 이상 우리가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봐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말한 것처럼 어제 그 수첩 자체가 노상원의 수첩이 좀 충격적입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야 NLL 가가지고 그리고 정치인들, 판사들 또 검사는 빠졌더라고요. 정치인, 판사, 종교인 뭐 검사는 빼고 사살, 국회 봉쇄.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수거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놀머시 바이어스라고 이 정상화 편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을 겪으면 판단력이 좀 멍해지면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어떻게든 정상화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오히려 대응하는 그 바이어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내란 중에서도 친위 쿠데타고 가장 질적으로 더러운 짓을 지금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화국의 뭐 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매우 부족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한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될 때 내란 음모 그러니까 준비 모의만 했다라는 것으로도 당을 없애버렸어요. 이석기 아로. 당을 없앴습니다. 네. 근데 이 자들은
내란을 실행했고 그 내란을 실행한 내용도 들어보면 뭐 장갑차가 아니라 무슨 기갑부대가 나와요. 네. 그리고 무슨 체포조가 아니라 무슨 사살 얘기 나오고 뭐 암살조 얘기도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가장 비정상의 끝판왕인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 면역 비슷하게 돼가지고 조금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좀 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더 부추기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침착하게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이냐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만약에 계엄이 성공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살됐을 수도 저는 있지 않나요? 반정부 인사로 뭐 사살되던가 아니면 끌려가서 불법 체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문 안 하겠습니까? 끔찍하죠. 아. 근데 그게 나는 아닐 거야. 우리가 지금 계엄이 성공 못했으니까 막았으니까 그건 없었을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자, 생각이 이런 듭니다. 상황에서 윤석열 조사가 필수적이에요. 진짜 사살시킨 얘기를 했는지 국회 봉쇄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군인들은 쫙 다 지금 잡혀 들어갔지만 참모진이 당연히 시켰을 거 아니에요. 참모진. 내각에도 있을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문제되는 사람 많고 그렇다면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소환을 불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만 막자 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제 사람들도 너무 기가 막히다, 황당하다, 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 전두환 전 사위라 불린 윤상현 씨의 네. 망언을 보면서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무슨 뭐 몽둥이가 답이라면서 아. 그 농민분들 향해서도 그렇게 또 조롱을 하고 막 겁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국민의힘이 무슨 목표를 갖고 있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재명 악마와 오로지 반 이재명 이 얘기만 그 한다고 생각하냐면 그 실제로 현수막도 뭐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거 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는데 내란했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덕후라고 좀 요즘 젊은 네. 2030 여성들 주축으로 된 그 당원 혹은 그냥 그 당원은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하는 시민들은 이걸 또 역으로 뒤집어가지고 그래서 뭐 리버스로 이재명은 됩니다. 이걸로 또 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어설픈 그 올드한 꼼수 방식으로 이 내란 국면 넘어갈 수 없다. 이건 여태까지 해왔던 정치 그 프레임 장난질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말씀드린 전두환 전 사위, 네. 윤상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박제를 하고 그 말고도 이걸 정당화하는 네티즌들이나 인플루언서들 너무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박제를 해둬야 다 된다. 박제를 해둬야 이걸 된다. 보시는 분들도 다 보시면 눈에 띄면 일단 다 모아두고 나중에 이게 신고센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거기에 다 모아서 제보해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의 내란에 준하는 국가 반역 사태를 저는 잘 극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광복도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군사 쿠데타를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만은 87년 항쟁도 마찬가지고요. 네. 결국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극복을 해온 역사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도 그 저력의 힘을 믿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은 과거부터 왜 이 역사가 반복되느냐. 결국에는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고 독재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해서 독재라고 못 부르고 뭐 산업화 세력 내지는 권위주의 세력으로 우리가 포장을 했고 이제 와서는 이 윤석열이가 검찰 정치 그리고 친위 쿠데타까지 네. 다 모든 걸 다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부안해동하면서 선전선동하는 세력들까지 포함한 네. 우리 공화국의 적, 민주주의의 적, 헌법의 적에 대해서 저 이번만큼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네. 끝까지 정리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전 이 불행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더 강해질 수 있다. 그 적의 세력들이. 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요. 민주주의가 적 개념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라는 것을 민주주의의 적, 방어적 민주주의로 부르거든요. 그렇죠. 전 이번에는 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반드시 좀 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도 문제고 그 부안해동하는 사람들까지 좀 다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걸리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이 사람 뭐 하는지 뭐 특검법 뭐 사실 공표를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원식 의장이 요청했는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한 권한대행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
이건 더 이상 뭐 타협이나 우리가 뭐 시간을 기다리고 뭐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봅니다. 특히 이번에 지난 주말 남태령 대첩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거기서 이제 한덕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드러났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랙터가 실제로 남태령 앞까지 왔을 때는 경찰도 에스코트를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딱 막아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막 폭행을 한다든지 유리를 깨부신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한덕수가 명백하게 어디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가가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힘을 말씀 주셨는데 대한민국의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걸 네. 극복한 게 독립군과 의병 아닙니까? 근데 항상 이 자칭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전 무조건 엘리트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요 기회주의 세력들, 친일 세력들이 엘리트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우리들의 말을 들어 우린 배운 사람이야, 지식인이야 라고 여태까지 장난질을 해온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제대로 처벌한 선례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거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이게 윤상현 같은 사람들의 말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야 1년만 지나면 잊어. 이게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근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니네들은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분노가 지금 여태까지 쌓여온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농민의 꿈, 그러니까 그 전봉준의 꿈 130년 만에 이뤘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이건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이 꿈, 정신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내란의 짐 세력들은 지금 정신 하루라도 빨리 차리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특검법도 빨리 공표를 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오늘까지 24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탄핵시킬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저는 간덕수라고 부르는 게 맞다. 간덕수. 계속 끊임없이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 네. 이제 기회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간덕수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는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 간덕수도 날렸어야 됩니다. 내란 공범인데 네. 간덕수까지 날리기에는 국가 신인도와 여러 가지 우리가 국제적인 면이 깎여서 간덕수를 일단은 놓아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근데 이 간덕수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중간에서 교묘한 기회주의적인 처신하면서 왜 저래요? 왜 저래요? 권성동 원내대표랑 손잡고 아하. 지금 굉장히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덕수에 대한 탄핵 카드는 전 민주당이 지금부터는 좀 만지작거릴 필요가 있다. 당장 탄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만지작거리면서 저는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간덕수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질은 누구냐면 이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 가지고 체포 구속이 되면 간덕수 저 정신 차린다고 보거든요. 네. 아직 법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간덕수를 바로 우리가 무슨 뭐 체포를 하거나 탄핵하거나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 할 수는 없으니 저는 내란 수계에 대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이번 주까지 하고 네. 또 간덕수에게는 경고를 합니다. 그 제2의 요구권과 거부권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는 지금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 시한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간덕수에게는 12월 31일까지 시간은 주되 저는 그 사이에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으로 모든 노력을 집결하고요.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전 연말이 지나자 전 새해에 바로 저는 간덕수는 탄핵으로 끝장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지 않겠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이 말씀에 하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성철 씨 어제 방송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장성철요? 아 왜냐면 지금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보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분도 이제 보수라고 하면서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욕을 해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 욕을 합니다. 왜요?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 왜 한 번에 다 안 쳤냐? 한덕수부터 왜 다 안 쳤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수주의자라면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서, 안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쳤으면 또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또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데 있고 또 민주당 탄핵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네. 그거 듣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 진보할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전 모습을 드러낸다 봅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식으로 기승전 이재명 욕만 하는 게 보수라고 하는 근데 겁니까? 지금 예.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세력은 없고요. 수구 퇴행 세력 아니면 기회주의 세력 두 가지로 저는 분류되거든요. 뭐 저 장서철 소장이 수구 퇴행일지 기회주의일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고 저는 올바른 가치와 방향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을 규정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여기서 이견을 허용하잖아요. 네. 사회가 완전한 혼란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올바른 방향대로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간독수에 대해서 바로 탄핵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안 한 게 민주당이
인내를 한 거예요. 네. 전략적 인내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덕수가 끝까지 간을 보면서 본인의 살궁리만 한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싹 다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간덕수는 바로 탄핵을 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 구속이 안 되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뒤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거기에 전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언론도 문제 같아요. 뭐 그런 평론가들도 있지만 언론이 뭔가 이걸 아직까지 별거 아닌 것처럼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막 국민의힘이 어쩌고 저쩌고 뭐는 뭐 100, 300, 200명이 필요하니 150명이 필요하니 논란으로 저 가는 거 저는 사실 그게 좀 되게 어색하거나 이거는 뭡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그 내란의 지금 세력들의 따옴표를 써준다든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현역 의원도 아니고 뭔데, 지금 그 국힘 사람? 지도부도 아니고 전 비대위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당직 좀 맡았고 변호사님이랑 같은 상황인데 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보도도 안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IU 정치색 이거를 키워드로 해갖고 쫙 돌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연예인들도 여기서 목소리 내면 언제든지 죽여줄게. 네. 이런 의도 혹은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저 트래픽 높이기. 그냥 내 거 많이 사람들이 그 클릭하게 만드는 거.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겁니다. 국가가 지금 초비상이라서 네. 자영업자분들 비롯해가지고 지금 모든 시민들이 지금 연말 특수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폐업률부터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 한가하게 보도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동조 세력이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경제라든지 이런 게 최악입니다. 사실 내년 초에 되면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해결되려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구속 한덕수가 다 받아들여야 되고 탄핵 빨리 진행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데 저는 언론들도 좀 같이 좀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정치색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고 뭐 민주당 뭐 좋아하고 안 좋아 다 떠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자기 얘기하고 뭐 어떻게 이익 따지고 잘못된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논란을 만들겠다, 논쟁을 붙이겠다라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보다는 지금 이 혼란을 틈타서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본인이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는 거 외에는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내란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어이가 없고요. 그 내란을 가지고 왜 토론합니까? 내란은 진압을 해야 될 대상이지. 그렇죠. 아니 강도가 집에 들어오면 토론합니까? 강도하고 칼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100분 토론합니까? 당연히 칼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 불러서 테이저건을 쏴서라도 강도를 제압을 해야지. 강도하고 어떻게 설득과 토론을 해서 내보냅니까? 그리고 설득과 토론을 하면 제가 백보 양보해서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그럼 공직선거법 사안하고 내란죄를 놓고 100분 토론 해볼까요? 100초 안에 끝납니다. 무슨 토론을 100분까지 합니까? 2초면 끝나요. 2초면 끝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 그러면서 본인이 중립을 가장하고 그 권력의 공백기에 민심을 한번 속여서 권력 잡아보겠다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네. 내란을 가지고 왜 토론하냐고요. 근데 토론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거든요. 기승전 악마화로 가요. 악마화하는 사람이 전 악마라고 봅니다. 악마화를 하는 사람이 악마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논쟁을 하자는 사람들, 그 세력들은 저는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다 보고 네. 그리고 논쟁을 하더라도 어찌 내란과 공직선거법을 비교하겠으며 공직선거법 사안도 굉장히 무리한 기소인데 전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분들은 더 수렁에 빠진다고 봅니다. 내란하고 뭘 비교를 합니까? 내란하고? 배동호 님이 신인규 변호사님 논리 또 황희도 이사님 논리가 확 와닿는다라는 얘기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말고 다른 시사 프로라든지 아니면 또 언론이라든지 보면 뭔가 이쪽도 뭐 양비론 같아요. 여기도 아니 근데요, 그렇고 그건요.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럽니까? 패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진행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진행자 문제입니까? 진행자가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규정할 건 규정하고 전제를 깔고 토론을 붙여야 되는데 토론 대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토론을 붙이니까 문제인 그렇죠. 거고 그런 패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송 구성에 대해서 제가 뭐 편성에 대해서는 방송을 존중합니다만은 네. 진행자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준 앵커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맞아요. 네. 아, 여기 계셔서 제가 칭찬하자는 게 아, 네. 아니라 감사합니다. 논쟁을 붙일 사안과 논쟁을 붙여서 안 될 사안을 구별도 못하면서 무슨 진행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뉴스 토마토엔 박지훈이 있다. 이걸로 이제 딱 끝났다 보고요. 실제로 신인규 변호사님처럼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내란 국면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또 생각이 다른 걸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게 토론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처음에는 제 이제 그 신인규 변호사를 자꾸 뭐 민주당 프레임 씌우고 뭐 계속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그 조롱하고 네. 낙인을 찍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초창기에는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뿌려놓은 그 프레임 때문에 그 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그냥 통상적인 정치적 사안으로 봤을 수 있다 봅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가 거쳐가고 너무 명백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신인규 변호사 프레임 씌우기로 보수 세력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겠다는 헛된 꿈을 갖고 있다가는 네. 고스란히 역사의 뒤안길로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런 네, 예를 신임 들면 변호사님. 어떨까요? 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100분 토론, 1000분 토론 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내용이 되죠. 예. 토론이 생산성이 있고요. 명태균의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에 대해 가지고 토론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니 그거를 뭐 똥개들이나 와가지고 토론하는 거지 누가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 똥개 외에 그걸 누가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선의의 조언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대해 가지고 토론합시다.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자체가 범죄를 비호하는 거예요. 내란이요? 명태균의 범죄는요 내란 범죄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네. 근데 뭘 토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아까 제가 방송 말씀하셨지만은 방송의 편성권은 제가 존중하지만 진행자들이 정신이 똑바로 안 박혀 있으면은 자꾸 그렇게 여론이 산으로 가는 거고요. 기회주의자들과 내란 선동 세력들이 그 안에서 숨을 쉬고 그 안에서 기생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각해집니다. 묵직해지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국정 공백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니까 협의체를 열기로 26일 날 첫 회의 열기로 지금 했던 부분 요거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참여 주체를 지금 뭐 당대표냐 원내대표냐 이 얘기가 있다가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지금 사실은 이 여야 협의체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 수사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솔직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성동 네. 혹은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들 보면 그 지금 국힘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기대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선 그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네.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지를 많은 국민들께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들은 진심으로 이걸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선 저들과는 무슨 성과를 내겠냐. 이미 우리가 많은 경고도 했고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남겠다는데 네. 더 이상 이제 설득의 여지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이참에 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전 모든 민낯이 드러난다 봅니다. 여태까지 보수의 탈을 쓰면서 사실은 그 내란 세력들의 공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언론과 유착해가지고 악어와 악어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민낯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선명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토론 자체를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100분 토론 합니까? 이런 거 안 토론의 돼, 안 대상이 되죠. 아닌데 아니죠. 그렇게 딱 의제를 다루는 순간 프레임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송에서 토론으로 자꾸 붙이는 것부터 네. 앞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어우,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내란 전과 후는 저는 성격 규정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 전에는 정말 좀 그만했으면 하는 좀 이렇게 말리고 싶은 그런 세력이었다라면은 지금은 내란 이후에 내란을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그냥 수구 퇴행 세력이에요. 왕당파들입니다. 네.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여야정 협의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왔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서부터도 유족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 때도 수사 외압을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에서도 뭐 민주당 간판 내리겠다라고 했던 원희룡 장관도 생각이 나고 네. 그다음에 공천 개입도 공천 개입을 개입이라 못 부르고 뇌물도 뇌물이라고 못 부르고 이제는 내란을 내란으로도 못 불러요. 네. 내란을 저지른 내란 숙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 반공화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온다 한들 들어와서 내란을 변호하고 내란에 동조한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는 논리 외에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야정 협의체 하는 거는 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름의 고육직책인 거는 이해는 하겠으나 네. 내란 동조 세력, 수구퇴행 세력 국민의힘이 들어오는 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안 두는데 워낙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거 시간 낭비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왕당파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의힘이나 일부 사람들은 정말 옛날 왕같이 윤석열이가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왕당파하고 반대가 공화국 개념이에요. 사실 오늘 아니, 공화국 얘기를 많이 왕당파가 했는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고 왕당파가 못하죠. 공화국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언어를 가지고 막 자꾸 이게 또 프레임 싸움이다 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장난질 해왔는데 이번엔 전 그걸 청산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이버 심리전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디지털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공론장에서. 그래서 공론장의 적이라고도 얘기해야 되는 건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네. 대선 나온다면서 아니, 명태균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내란죄가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잠깐 묻혀 있거든요.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대선 얘기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 조롱하고 있어요. 양비론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래놓고 무슨 대선 얘기를 합니까? 이준석의 본진이란 펜코에서는요. 지난 남태령 대첩 있을 때 덕후에서는 실시간으로 속보 전하면서 물품 지원할 때 펜코에서는 그 집회 나간 사람들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네.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 앞에 가지고 그거 두들기고 있을 때 이준석이 저는 웃기다 보지만 대선을 진짜 나오고 싶다면 그 펜코 자기 본진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거기랑 똑같은 얘기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균요차 얘기하니까 긁혔다. 이게 무슨 대선 나온다는 사람의 언어입니까? 네, 왕당파는 국민의 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윤석열을 왕으로 친다면 왕당파라고 한다면 이준석은 폐위된 세자예요. 그러니까 세자예요? 왕당파가 있으면 세자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이든 세자든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은 전 민주주의의 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가 그들을 배제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공화국 시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네. 왕의 신민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택한 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의지가 없이는 저는 이들과는 대화가 좀 무의미하다 저를 봅니다. 시작은 우리 내란 뭐 계엄 뭐 얘기로 좀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진짜 민주주의 얘기까지 지금 또 아니, 기회주의. 대한민국 사람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하고는 같은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려시대는 왕이 있었고 조선시대도 왕이 있었잖아요. 공화국은 왕이 없어요. 네. 국민이 주권자고 국민이 왕인데 어떻게 왕당파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130년 거죠. 만에 전봉준의 꿈이 이뤄졌다는 게 사실 저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신인규 변호사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일요일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트랙터 집회 있었죠. 일부 트랙터가 남태령에서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 사이를 두고 또 경찰하고 28시간 정도 대치도 했는데요. 자, 이 경찰의 처치 정당한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경호 변호사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자, 먼저 그 경찰서장을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네, 집시법 그렇습니다. 위반, 직무집행법 위반 고발했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집시법은 그 왜 위반이 되는 겁니까? 당시 경찰이 네. 트랙터 앞뒤로 차벽을 설치하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네. 교통 소통을 위한 제안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것은 집시법 8조 1항 3호에 나옵니다. 음흠. 바로 집시법 12조 1항에 보면 네. 교통 소통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아하. 그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시 그리고 주요 도로에 한해서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령을 찾아봤더니 예. 집시법 시행령 12조 1항입니다. 거기에 별표 1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네.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아,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보면 20개 주요 도로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 20개 주요 도로의 시작점, 시점, 그리고 경유지, 그리고 종점까지 아주 구체적인 도로명이 나옵니다. 예. 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남태령 고개의 그 도로는 예. 그 별표 1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하, 예, 예, 예. 지 멋대로 교통소통 제한이라고 차벽을 앞뒤로 시위를 제한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시행령의 그 조항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이 뭐 교통소통이라는 예를 들면서 막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법치주의를 따르려면 네. 경찰도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법적인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바로 네. 내용상에 예. 교통소통이라는 내용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 멋대로 제한했다 이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도 경찰의 집시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에도 해당하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근거도 없는 거를 경찰이 마음대로 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예. 의견을 내자면 예. 법치주의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국민의 경찰이죠. 당연하죠. 예. 이제까지 경찰의 모습이 국민의 경찰이기보단 예. 행정부, 음흠. 삼권 분립 중에서도 행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찰로서의 이미지가 우리 국민에겐 각인이 돼 있고 그래서 권력의 개다 이런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아하. 이번에 군인들이 내란 사태로 인해서 저렇게 음흠.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헌법 명령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고 네. 오로지 윤석열의 명령에 따르다가 저렇게 구속이 됐는데 네. 개념이 없다. 음흠. 아직도 경찰은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 한번 알겠습니다. 큰 코를 다쳐봐야 된다. 아하. 그 두 번째가 직무집행법 위반이 혐의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네. 우리 그 집회와 시위는 네.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헌법 2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라고 그랬고 음흠. 삼권 분립의 이 모든 국가기관은 기속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37조 2항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네. 바로 그때 법률로서 제한해야 되고 필요 최소한도 음흠.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됩니다.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5조 1항에 보면 당시 극도의 혼잡 상황입니다. 트랙터 수십 대 그리고 트럭 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차벽을 앞뒤로 막았습니다. 네. 당시 영하 7도고 체감은 맞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예. 28시간 동안 그 안에 그렇게 포위시켜놨습니다. 네. 그리고 농민들은 고령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차가운 도로에 있으면 신체에 위험이 있겠다. 더 나아가 생명에도 위험이 있겠다. 저체온증을 앓은 사람도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경찰은 5조 1항에 따라 세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조치. 예. 필요한 경고해야 됩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경고는 충분히 했을 겁니다. 예. 그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치가 바로 피난시켜야 됩니다. 피난. 아. 그러려면 앞에만 막아야지 뒤도 막으면 안 됩니다. 네. 뒤를 터줘야 피난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경찰은 지금 피난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피난도 안 시켜줬다는 거죠. 예. 뒤를 막고 있는데 어떻게 피난합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아하. 그러면 3호 조치입니다. 예. 이렇게 앞뒤로 막아놓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조치, 뭐 따뜻한 어떤 음료라든지 기타 뭐 앰뷸런스든지 이런 것도 조치를 직접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전혀 안 했습니다. 아하. 포위시켜놓고
마치 변호인 영화에 나오는 그때 당시의 공권력이 떠오릅니다. 아, 그래서 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당연히 위반이죠. 그리고 직무집행법 1조에 분명히 1항의 목적, 경찰이 직무하는 목적이 뭐냐? 음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2항은 음흠. 필요 최소한도로 한다. 필요 최소한도. 남용하지 않는다. 남용했습니다. 이거 국민의 경찰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예, 지금 군인만 이럴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경찰 해편시켜야 됩니다. 음흠. 그러면 이 법 위반, 집시법, 뭐 직권남용, 직무집행부 위반 책임져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경찰서장입니까? 일단 저는 거기 관할이 남태령 찾아보니까 방배경찰서여서 예. 방배경찰서장이 뭐 실무로 했겠지 싶어서 그 사람을 고발했는데 예. 어제 국회에 보니까 서울경찰청장 대리가 뭐 자기가 명령 내렸다고 하니 네. 그 사람도 공수처에 고발할 거고 예, 예. 아마 그 사람도 지가 한 건 아닌 것 같고 음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증거만 나오면 네. 줄줄이 고발할 겁니다. 다 고발할 것이다. 한덕수 대행까지 혹시 연관성 있으면 증거가 나오면 다 고발할 겁니다. 하실 것이다. 오늘 그 서울경찰청 대행 그 사람 공수처에 고발할 겁니다. 아, 고발하신다. 그 윤상현 의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경찰은 예. 직권남용죄로 그게 바로 몽둥이입니다. 직권남용죄가 답이다. 예. 이렇게 비판해주고 싶습니다. 아, 법 위반이 누구와 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변호사님은. 도대체 경찰의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줍니다. 헌법 7조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되라고 했는데 예.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니고 왜 정권의 하수인이 됩니까? 이런 경찰은 음흠. 민주주의에 필요 없습니다. 어쩌다 노량진에서 공부하다가 시험 붙어가지고 네. 세상이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경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란 사태 나와서 우리 여론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 좀 잘못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찰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아마 내부에서는 그런 심각성을 느끼지 않죠. 지금도 내부에서는 경찰 내부에서는 네. 차 한잔 마시면서 히덕거리고 남 얘기처럼 지금 하고 있겠죠. 자기들은 똑똑하니까. 네. 자기들은 시험 붙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엘리트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는 공무원 시키면 안 됩니다. 공무원 싹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 어차피 고발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좀 추적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뭐 법 위반도 법 위반이지만 그게 있는 농민들이나 그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걸 아마 그 경찰 중에 네. 어떤 분이 커피를 좀 이렇게 사서 예. 영수증까지 이렇게 보였답니다. 아마 내 아버지가 거기 있다. 내 삼촌이 거기 있다. 음흠. 그런 마음이면 기동대에서 쓰던 그 보험 물통이라도 옆에 갖다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헌법 7조가 명령하는 국민 전체 봉사자. 네. 그 정신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요거 추적해서 법적인 조치까지 변호사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 네. 공권력을 새롭게 해편시켜야 됩니다. 군도 문제지만 경찰도 문제다. 이 더 말씀이시네요. 큰 문제입니다. 네, 더 큰 문제다. 예.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도 지금 구속이 돼 있긴 합니다. 내란 관련해서 이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를 하시면 매일매일 저희가 2,000 통통 쿠폰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5번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5,000 통통 쿠폰을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뭐 성탄절 연휴죠. 뉴스 인사이다 쉬어가고요. 자, 행복하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고 저희는 목요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자,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뉴스 인사 프라임 남아 있으니까요. 더 재미있고 은밀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서초동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뭐 운명의 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25일 내일이 공수처 지금 소환 통보가 왔었고 27일은 첫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류 같은 걸 자꾸 안 받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를 지금 변호사님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조사를 받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운명의 주가 아니라 윤 대통령은 계속 버티기로 갈 겁니다. 버티기다. 제가 어젯밤에 석동현 변호사랑 잠시 통화를 해봤는데요. 석동현, 예.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은 여론전을 하고 싶지 수사관 앞에 앉아서 조사받고 싶지 않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를 해봤잖아요. 네. 수사관 앞에 앉아서 공수처 가서 조사를 받으면은 네가 겸할 때 군대를 어떻게 동원했고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헌재에 가면은 왜 이랬는지 동기를 설명하면서 여론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만큼 버텨보겠다. 예. 그리고 여론전을 하면서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 보겠다. 윤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요. 잘못을 시인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사과하고 왜 사과했냐니까 그냥 사과했다는 딴 거잖아요.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사과했다고 처음부터 하잖아요. 그 경선할 때 개사과 논란에서부터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사과할 줄 모르네요.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떠넘기고 알리바이 조성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지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지 조사 그 공수처에 출두해서 특히나 검찰 가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조본에 지금 부른 거잖아요. 안 받으려고 안 할 것이다. 끝까지 버틸 것이다. 예. 비슷하게 보시겠네요.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스타일을. 예.
일단은 국민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네. 뭐 혐의를 조사를 받고 기소되고 뭐 어떤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그건 차후의 일이고 일단은 법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회 안정을 위해서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엄청난 죄를 네.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이 절차에 우리나라의 법 질서에 따르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그 자기 중심의 끝판왕. 이 연말을 차가운 길 위에서 탄핵과 처벌을 부르짖는 사람들 앞에 대한 답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정말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검사들의 태도. 검사들이 사실은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 이제 문의를 해오면 나 검찰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1도, 네. 2부, 3배. 계속 도망가고 뭐 부인하고. 근데 저는 어떤 검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을 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아야 됩니다. 윤대진, 네. 뭐 소윤, 대윤이라고 부르 네. 윤대진이라는 검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을 때 그 말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사의 마인드구나. 소나기는 피하고 기회를 도모하면 때가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건 정말 국민들과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네. 포인트를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가 살아서 그러니까요. 버티고 있고 아직 현직 대통령으로서 힘을 발휘하려고 계속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보지만은 내란이 일어나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 군부 수장이 안 잡히면 내란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가 계속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란 상황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들을 헌법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내란죄라는 게 뭐 네.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계속범, 상태범으로 보더라고요. 네.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 내란 상태가 지속된다고 봐야 되고 이 법리대로라면 지금 동조하는 사람들도 다 내란 선동, 성전죄 가담자가 될 가능성도 내란 있다고 봐야 최소한 되겠죠. 방조, 부하 수행은 되는 거죠. 단순 가담자나 부하 수행은 그러니까 가능한 지금도 거죠. 내란 공범이 명백한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법 집행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난센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하게 이제 제가 그 헌법학자들에게 몇 번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국민의힘이 과거에 통진당 해산 사례에 따르면은 네. 그 이상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이상 가는 건 맞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국힘당을 해산하려고 하면은 국힘당의 108명 의원들을 다 의원직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의 보궐선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법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 언론들도 사실 좀 요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내란 상황에서 선거할 때처럼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내란 네. 상황인데 네. 국민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렇죠. 생중계로 다 본 상황에서 아직도 판결이 안 났는데 내란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국민의힘 의원 주장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들도 다 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금의 혼돈 상황, 내란 이후의 혼돈 상황은 내란 우두머리가 그대로 존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어지고 있는 거다. 네. 그래 그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끝까지 버틸 것이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아닌 한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 결국은 뭐 오늘 어제 지난 얘기 들어보면 휴대전화도 지금 확보했다 그러고 휴대전화는 확보한 게 아니고 네. 통화 내역이죠. 통화 내역이죠. 예. 자, 긴급 체포 구속영장 청구 이게 가능할지 말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은 나올 수 있는데 예. 우리가 모두가 걱정하는 건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렇죠. 대통령 경호처가 일단 있고 그 사람들도 무력을 화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윤석열의 성정으로 볼 때 굉장히 모든 것이 위험하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도 쿠데타에 일정 정도 관여를 했거든요. 그 안가라는 이제 뭐 국무위원들, 맞습니다. 뭐 국회의원, 그 장관들 일부하고
그 뭐 군사령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그 안가를 관리하는 곳이 경호처장이고 네. 그리고 그 뭐 관저에서도 회동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고 가담한 사람들이면 아 나도 같이 간다라는 생각하면 끝까지 결사항전을 했을 때 이게 정말 뭔가 저뭐 작은 전투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 요즘 퍼프데디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뭐 음악계의 제왕이라고 하는 거기는 총기가 허용된 나라니까 그 영장 집행을 하는 걸 보여준데 군대가 가더라고요. 네, 군대가. 근데 지금 전차하고 군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저도 그렇죠. 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공수처가 부른 게 아니라 공조본이 부른 거잖아요. 공조본이 불렀는데 경찰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나오는 순간 경호처가 막으면은 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 되는 거죠. 바로 체포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 특공대 이런 데 동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경호처가 한남동 그 관저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네. 그 공식적인 체포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오는 그 공무원들을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범 바로 체포하면 됩니다. 지금 왜 내란 이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현행범이잖아요. 네. 현행범을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끊임없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증거 인멸하고 말맞추기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사실은 저것도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로 봐야 된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네. 왜 자기가 대행이고 본인이 국무회의 소집을 본인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좀 뒤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저거 제대로 지금 집행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서류도 안 받고 수치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하는 변호사 것은 선임은 근데 확인해 보니까 했습니까? 그 선임은 돼 있는데 네. 준비는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임기를 안 냈다는 얘기는 절차에 들어가면은 끌려가야 되니까 일단 최대한 더 버티겠다, 시간 끌겠다. 개인적으로 선임한 거잖아요. 선임기를 내야지. 조직은 갖췄는데 갖췄다. 예. 그래 그거를 공식적으로 스타트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석동현 변호사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 지금 수임을 한 거는 맞아요? 본인이 대변인은 아니고 해도 됩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라고 해도 친구지만은 뭐 사실은 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석 변호사는 15기고 윤 대통령은 23기잖아요. 차이 많이 나네요. 사실 8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겠느냐? 윤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남기춘 변호사. 지금은 변호업 안 하고 제주에서 농사 짓고 있죠. 네. 그리고 이철우 교수. 두 사람이 가장 절친이라 그럽니다. 나머지 석 변호사는 자기가 검사할 때 윤석열 한참 떨어지고 뭐 팔수 구수했으니까 별로 안 가까웠고 윤 대통령도 석 변호사를 가까이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평통 부의장 외에 아무것도 안 줬고 공천도 안 줬어요. 공천도 못 받았죠, 결국은. 결국 그런 사이라는 얘기는 필요하니까 본인이 나서니까 그냥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뭐 절친이다 40년 친구다는 게 대학 입학 때 같은 학번이라는 거 외에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석 변호사도 지금 그 대통령도 말 안 하고 대통령 주변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은 궁금증이 많이 이니까 본인이라도 본인이 오지랖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오지랖이다. 그래서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서로 고소 고발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선전이라고 고발했고 본인은 무고죄로 또 맞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문제가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석동현 얘기도 좀 했는데 일단 잠깐 제가 말씀하십시오. 검사들의 얼마나 그 무질서함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그 다음에 변론을 하는 게 맞고 사실은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뭐 잠재적 의뢰인일지 지금 의뢰인일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운신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법정에서 변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체포의 채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근데 법정에서 다른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건 그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의도적인 태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는 군의 민주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판단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군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 뭐 사찰 문건이라든지 이후에 뭐 계엄사 문건으로 합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렇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검찰 조직에서 길러진 거죠. 네. 참 빠뜨린 게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먼저 안 받고 탄핵을 그 이유가 뭐죠? 심판하겠다고 하면은 수사를 먼저 받으면은 자기의 죄상이 드러나잖아요. 죄상이 드러나면은 탄핵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먼저 가가지고 여론전도 하고 기각을 받아내면은 복귀하니까 수사 대상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걸 노리는 거죠. 아. 꼼수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해명과 담화를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끝까지 책임 안 지고 알리바이 주장하다가 남한테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 본인이 안 집니다. 이것도 네. 지금 전략상 수사를 먼저 받으면은 내란이 명백하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다 봤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에워싸고 침탈했는데 그게 폭동이 아니면 뭐가 폭동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수사를 먼저 받으면 내가 죽는다. 나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버텨서 탄핵 심판을 먼저 받아가지고 살아서 돌아오겠다. 네. 이걸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왜 이런 데가 주저하는지가 사실 의문스러워요. 내란 상태가 쭉 지속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꼼수와 계속 부리고 있고 그 이유 자체가 어쩌면 동조하고 있는 아직까지 동조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예. 권력. 그거 윤상현 의원이 김상욱 의원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권 내주기 싫어. 네. 정권 잃기 싫어. 네. 그러니까 동조라고 봐야 되겠죠.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내란이 아니다. 계엄인데 판결이 안 났는데 왜 내란이라 그러냐. 아니 내란 현행 범행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걸 뭐 판결을 꼭 법적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네. 국민들은 이미 내란인 걸 다 알고 있고 다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뭐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헌법재판관 지금 이 3인 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인 체제가 될지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특검법 아직 오늘까지라고 민주당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덕수는 법인카드하고 간용차만 있으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 예.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실행하기 전에 그 선언을 해야죠. 뭐 국민들에게 너무나 그 큰 뭐 제약을 끼쳐서 죄송하다. 다음부터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역시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미루기 모드로 들어간 건데 정말 우리나라 관료들 끔찍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미루기입니까? 아니면 동조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눈치 보기죠, 결국은. 눈치 보기다. 소신껏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것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 실토를 했잖아요. 네. 국무회의 소집을 절차를 거치라고 본인이 건의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본인이 소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국무위원들 일부 뭐 김용이나 몇 사람 빼고는 본인은 국무회의 하는 걸 모르고 온 국무위원들은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네. 나중에 뭐 이게 부하 수행도 가볍게 처리되거나 입건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한독수는 알고 소집했잖아요.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걸 하라고 건의했잖아요. 예. 그리고 끝까지 못 막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백한 내란 공범이죠. 공범인데 내란 공범을 지금 민주당이 이가 국정이 유지돼야 된다는 이유화해서 권한 대행으로 인정을 했던 건데 네. 하는 게 내란에 계속 동조하고 있으면은 내란 공범으로 처리를 해야죠. 저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절차상 맞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총리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준해서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무총리잖아요, 신분이. 네, 총리죠. 권한 총리. 대행은 역할이잖아요. 예. 신분은 총리면 총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도 사유는 자체는 국무총리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내란 공범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인 거죠. 헌법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은 경강부회하는 거죠. 우기고 있는 거죠, 계속. 아무 말 대잔치라고 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4월이면은 문영배 그 헌재 재판관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4월 18일이죠. 예, 3월인가? 4월 18일. 4월 18일. 예. 그러면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끌고 더 이상 임명을 안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서로 뭔가 그 이심점심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까지 의심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태업을 함으로써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무력화하는 이것도 내란이죠. 내란이다. 내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6인 체제도 사실은 헌재법을 뭐 의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논란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이 이것까지 아마 거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거는 할 걸로 보긴 하는데 어쨌건 선택적으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도를 넘는 것 아닌가. 물론 뭐 그 조항 내에서 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내에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손봐야 될 게 있는 게 있겠지만은 계속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하는 게 이게 맞냐고 하지만은 국정농단 특검 때 야당이 추천했잖아요. 네, 맞아요. 야당 추천했어요. 그런 상황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특검의 수사팀장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특검에서 활동했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너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놔뒀냐는 거는 내란 수계를 하루빨리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가 만약 해결된다면 국민의힘이나 한덕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빨리 손절하죠. 네, 손절하겠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분리했겠죠. 지금은 왜 그 다들 그런 얘기들 요즘 왜 그 보수 논객 중에 대표적인 조갑재, 정규재 두 분이 씨.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가 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거든요. 내란이 명백한데 그걸 우기다고 있다고 계속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비판하냐? 자기들은 윤 대통령과 손절하면은 권력을 뺏기니까 내주는 게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언제 살아나요? 그럼 그게 다 내란 공보. 그러니까 그 강제수사법은 그것만 좀 정리. 어떻게 가능하나? 그거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지켜봐야 됩니까? 탄핵으로 가는 거 지켜봐야 돼요. 저는 이제 공수처 공조본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소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응할 것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연말 전에는 선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사실 공조본이 어차피 빨리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자들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검찰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빨리 이게 합동수사본부가 됐건 특검이 됐건 하나로 모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지금은 흩어져서 경쟁적으로 해왔는데 모아서 빨리 처리하는 게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정치 일정도 나오거든요. 저 버티는 걸 계속 놔두면은 국정이 계속 혼란스럽고 대외 신인도만 떨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손절해야죠. 손절해야 되는데. 자, 어제도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의 수첩, 계엄 수첩. 거기 보니까 사살 표현도 있고요. 국회 봉쇄, 북한한테 NLL 유도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외환죄도 성립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있는데도 계속 가만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노상원 수첩이 그 점집에서 발견된 수첩인데 수첩에 이제 이게 서류로 정리된 게 아니고 메모로 남아 나온 본인이 메모로 쓴 거. 사살, 북한에 대한 뭐 전쟁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국회 봉쇄 이런 게 다 들어 있잖아요. 수거 대상, 사살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노상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인 건지 윤 대통령의 보고돼서 정말로 입안에 들어간 건지 이거는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미리 예단하기는 그렇긴 하지만은 도대체 이 정권은 참 무속 정권 참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상원 씨가 호남은 빼라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또 호남 군산 가서 점집을 30몇 번이나 갔다고. 본인이 참 무당인지 무당인 노릇을 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수거 대상이라고 하는데 수거라는 게 이거 체포하는 걸 수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군사 용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수거는 쓰레기잖아요. 원래 쓰레기 수거라 그러지 않나요? 이런 사람한테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랍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보고 싶은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람 쓰는 스타일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의 스타일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 구시대 인물이 왜 나타날까? 이진숙이 언제쯤 이진숙 이진숙인데 라고 생각하고 유인촌이 20년 전 문화체육부 장관 하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자기를 불러준 게 너무나 고마워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충성을 할 만한 그런 태물들로만 구성을 했잖아요.
그 군 쿠데타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 노상원 씨도 그 성추행으로 복역한 다음에 지금 뭐 외진 곳에서 점집을 열고 계시던 분, 그리고 다른 장성들도 다 자기 기수에서 첫 번째로 승진하지 못하고 네. 두 번 첫 기수에서 이제 서열이 낮은 사람들로 구성을 한 게 결국 이제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너 어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인사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93의 그 이기업 여단장도 진급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준장인데 준장 정도는 많이 깎은 것 같은 동기생들은 소장이고 뭐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 이용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내용.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우리나라 블랙리스트가 다 공개가 돼가지고 네. 제공이 돼서 그리고 하극상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당연히 물러났어야 할 사람을 구제해주면서 여기 나쁜 용도로 써먹은 그렇죠. 거잖아요. 블랙리스트가 블랙 요원. 블랙 요원. 블랙리스트도 야 다른 거예요. 블랙 요원 명단이 이제 공개되고 당시에 이제 그 문상호가 지금 끝나야 되는데 그 김용현이 오면서 직무 배제 해제됐던 그래서 지금 혹시나 그것 때문에 그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번에 내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원식과 그 지금 김용현이 뭐 크게 싸웠다 대판 싸웠다 그러잖아요. 네, 네, 비상계엄 문제를 가지고 네. 윤 대통령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사고 방식이 왜 이게 그 오늘 재밌는 아침에 재밌는 포스팅을 우리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올렸던데 네. 왜 형법 91조 그게 내란죄가 들어가 있냐. 1952년 발췌 개헌이 이승만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였거든요. 네.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그렇죠. 친위 쿠데타죠. 그 구도 그대로 준비했던 거예요.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계엄 해제 막고 그 다음부터는 1차 천리잖아요. 네. 국회 150명만 안 넘게 만들면은 다 됩니다. 다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아직도 비상계엄 상태라고 예.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비판하고 할 수 있는 못합니다. 못하죠. 저 언론이 벙커 가야 돼요. 벙커 끌려가서 수거 대상입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도 수거 대상에 올라갔을 수 있죠. 전 아니길 바라는데 저는 사살하지 말지 저는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렇죠. 쉽게 아니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냐? 2시간 만에 끝났기에 다행이지. 네. 안 했으면 아직도 비상계엄 상태입니다. 상황을 보면 그 예. 2시간 만에 끝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이 막아냈던 거이지만 실제로는 진행이 됐으면 지금까지 계엄 상황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담화를 보면서 기겁을 하겠는데 대통령의 사고 체계, 인식 체계가 정말 정상이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데 되게 마술적인 사고잖아요. 2시간만 혼내줘야겠다라고 해서 2시간에 끝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2시간에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있고 나서도 또 다른 제2 쿠데타를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다 끌어내라든지 그렇죠. 뭐 더 동원할 수단이 없냐는지 결심 지원실에서 사후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죠. 그냥 정말 이분은 마술적 사고를 하시구나. 현실의 그 흐름하고 본인의 그 인식 체계가 완전히 이렇게 그렇죠. 부합되지 않아요. 납득하기 어려운. 3시간이나 시간을 끌었던 게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수를 생각하느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것도 저는 밝혀내야 되거든요. 예, 그거 밝혀야 그러니까 돼요. 우리가 계엄 해제 요구를 했습니다. 자정무렵에 했는데 4시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잖아요. 1시 1분인가 1시죠. 예. 1시인데 4시 20분, 그러니까 30분 동안 예. 그러면 그때까지 무슨 일을 했고 벙커 막 합참 지휘실 가고 뭐 했다는 거 보면 회의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통화 기록을 해보면은 누구랑 네. 통화했고 다 나오겠죠. 근데 뭐 그 13공수, 7공수 네. 뭐 그것도 뭐 준비시켰다고 하는 게 네.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받으면은 본인이 해명할 기회가 없이 바로 구속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버티기 위해서 지금 헌재 쪽만 가겠다. 수사는 아하. 안 받겠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지금 본인은. 하나만 더. 지금 군인들만 경찰청장, 서울청장, 사령관들 주르륵 구속됐는데 대통령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참모들을 안 사용했을까요? 이런 짓을 벌리는데 당연히 사용했겠죠. 그 참모들은 지금 아무도 문제가 없으면 특히 안보실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그날 결심 지원실에 나타났던 두 국방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안보 2차장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제대로 왜 안 합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진석 실장도 나타났었다 그러는데 나타났으면 비서실장도 문제 되는 거잖아요. 네, 비서실장 안보실장은 뭐 계속 아마 계엄에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수사팀들이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이 윤석열이 뻗대고 앉아 있으니까 뻗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 놔두니까 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가. 이게 저는 발본색원에서 다 처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이라도 관계된 사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 역사의 채찍을 맞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 계엄문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잖아요. 결국 합동수사단을 하잖아요. 꾸리고도 유야무야 불기소 결정하고 네. 사실 그것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계엄문건을 본 사람들이 검사로서 본 사람들이 지금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건 우리가 지금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우리에게 복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요즘에는 하게 돼요. 무서운 얘기시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도 역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정확하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명확하게 정리하고 듭니다. 이거 네. 수사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장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란 우두머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빨리 조치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내일 뭐 안 나타나는 게 뭐 명백하겠지만은 네. 그런 꼼수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빨리 잡아야죠. 잡아 넣어야 됩니다. 잡아 넣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나라가 지금 엉망 아니겠습니까? 네, 뭘 더 이상 이걸 판단을 합니까? 바보입니까 이게? 모릅니까? 보면 몰라요? 뭐 법률가만 알아요 이게? 다 봤는데. 알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너무 커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소초의 부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달 대기자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야 되는데. 아니 명태균 이야기를 좀 하고 가세요. 짧게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저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상. 지금 명태균 그거 포렌식 황금폰 지금 나왔는데 많이 확보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왜 나서가지고 계속 저렇게 나서는가가 딱 드러나요. 네. 윤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을 정진석으로 알았다 그러는데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전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명태균 고에 김영선이 좀 해주라는 그 뒷부분이 다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금 몸이 달아 있는 거예요. 본인도 문제가 되네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내란 동조 지금 저러다가 제가 볼 때는 내란 동조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네, 처벌해야죠. 예, 공범으로. 그러니까 네. 그게 황금폰에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명태균 보석이 허가될지 안 될지 오늘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이 명태균 수사도 결국 이 계엄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좀 지켜보고 윤상현 의원이 왜 저렇게 계속 나서서 저렇게 반박을 하고 하느냐. 본인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점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두 분 잘 보내셔야 됩니다. 네, 잘 보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고품격 뉴스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은 쉬고요. 목요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